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박창훈입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하고 그리고 시신까지 훼손하는 천인공노한 일이 벌어진 가운데 민주당과 집권을 하고 있는 이 정권의 이야기 더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천인공노할 사살과 관련해서 그 행동과 그 범죄 행위를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한 정부 관계자와 민주당의 눈물겨운 이야기들 총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보시기 딱 좋은 이야기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어떻게 망언을 드러나는지 전 조선일보 기자인 김대현 기자님을 모셔놓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망언. 네. 요 망언들을 긁어 모아서 네. 저희가 한번 진상 관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이들이 말장난을 치고 있는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그래도 먼저 국정원장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국가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이 참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먼저 서훈 네. 청와대 안보실장입니다. 네. 자, 요분 요 직전에 국정원장도 했죠. 네.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지문은 북측에서 우리한테 보내온 통지문은 우리가 북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답신을 보내온 것이다. 북한이 신속하게 뭔가 답을 보내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훈 안보실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일부 출신에다가 국정원장을 지냈고 현재 청와대 안보실장입니다. 그러면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교착돼 있는 이유,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 이 사실에 대해서 진실을 고백해야 하는 당사자입니다. 누구보다도 남북관계의 문제에 현안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걸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인데 네. 자, 국민을 위한 공직자라면 지금처럼 평화를 외치다가 결국 남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지경,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도 시원찮을 사람인데 자, 이분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대응하는 것이 신속하다, 평가할 만하다. 자, 그거는 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안보실장, 청와대 안보실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 오히려 지금은 더 강경한 발언과 우리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안보 책임자로서의 역할인데, 자, 이 부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서훈 이분은 국정원장까지 했기 때문에 북한 관련 정보도 많고 북한과 관련된 그 활동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색안경을 껴도 이 정도면 거의 앞이 안 보이는 게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게다가 북한에서는 이 서훈 안보실장에 대해서 오히려 또 좋지 않게 평가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데 이 서훈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남북관계 문제를 조금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오히려 너무 북한 편 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북한에서는 그동안에 서훈이 내놨던 그 남북 평화 문제 그리고 그 북한의 제재 해제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말만 뻔질했다. 그래서 오히려 되치기 당해갖고 욕을 먹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러면 서훈은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북한이라는 집단이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그 토대 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상을 말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 참된 참모, 진실된 참모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나요? 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자, 통일부의 역할이라는 게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는다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 국민이 총살과 이를테면 화형을 당한 이 지경에 처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속하게 북한이 미안하다는 표현을 2번씩이나 사용하면서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자, 저는 북한이 사과한 것도 중요하지만 통일부 장관이라면 북한이 저런 행각을 보일 때까지 그럼 무슨 조치를 취했나? 그러면 당신들이 얘기하는 평화, 그 평화를 통일부 장관이 주도하는 것인데 그걸 제대로 주도했으면 그러면 지금 북한이 저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는가? 통일부가 저는 사과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해수부 공무원의 죽음, 그리고 그 유가족, 그리고 더 넓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통일부는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통일부는 속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통일부의 존재의 의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평화를 위해서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지금과 같은 파국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 자, 그러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번이나 북한에서 사과를 했다는, 미안하다는 표현을 했다는 이 표현에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통일부 장관 자신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거의 망언격이죠. 그러니까요. 네네. 참 유체이탈 합법의 달인들이 바로 정부와 민주당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어떠한 분의 이야기인가요? 자, 박지원 국정원장. 네. 우리 정보 당국의 수장이죠. 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자, 이 해수부 출신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돼서 총살하고 화형까지 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은 지시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보고받지도 못한 것으로 안다. 왜 박지원 국정원장이 김정은의 입장을 이렇게 변호해 줍니까? 네, 국정원이 이 김정은을 변호해 주라고 있는 조직입니까? 절대 아니죠. 자, 그리고 김정은이 보고받지 않고 이 외국인 남한 사람을 총으로 사살하고 화형까지 하는 일은 북한이라는 이 이상한 집단, 봉건적 집단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박지원 국정원장 본인이 누구보다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거죠. 네. 자, 대한민국의 정보당국 수장은 북한 김정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관점에서 본인이 말을 해야지. 네. 북한의 관점에서 말을 하면 그것은 당신의 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다. 자, 박지원 국정원장의 이런 김정은 감싸기 발언도 망언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지가지 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북한을 감시하고 의심하고 주시하고 그리고 북한의 행동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우리 정부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은 공개해야 되는 게 그게 국정원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북한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그럴 거면 국정원장은 뭐 하랍니까? 그러니까요. 네.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누가 또 어떤 망언을 늘어나나요? 자,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 네.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 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자, 여기서 얼음장이라는 거는 지금 남북의 긴장 관계를 의미하는 거고 그렇죠. 그 밑에서도 남북이 뭔가 교류를 하면서 소통하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 죽임을 당하고 나서도 우리 국민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도 그 얼음장 밑에 흐르는 물이 생각이 날까요? 나면 안 되죠. 우리 국민이 죽었는데 그 밑에 흐르는 얼음장 밑에 흐르는 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피죠. 우리 그렇죠. 국민의 피눈물이죠. 국민의 피고, 예, 막 혈흔이죠. 네. 그런데 그런 아픔을 감싸기보다는 여전히 이 이낙연 당대표라는 사람도 북한과 우리가 소통하고 교감하고 있는데 방점을 찍는 겁니다. 네. 자, 남북 관계는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주기 쇼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요즘은 이 얼음장처럼 표면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다는 소리가 그 밑에 흐르는 이 기저에 흐르는 거는 남북이 소통을 하고 있고 대화가 되고 있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언어적 장난을 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에서 우리 대통령을 뭐 삶은 소대가리에 비유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무엇이 뭐 얼어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완전히 바닥까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절대 여러분, 북한이라는 집단을 정상적인 집단으로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낙연 당대표도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말을 가려서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망언을 한 이낙연. 네. 이런 사람이 대권 주자 1위라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겠네요. 다행히 이재명은 잠잠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뭐 물론 그런데 자, 그럼 이제 다음 망언자가 누군지 한번 자, 볼까요? 뭐 망언에 뭐 끝도 없습니다. 자, 네. 전해철 민주당 국회의원. 이분은 북한 통지문 네. 상당히 이례적이고 진솔한 사과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자, 이례적인 것은 당신이 평가하는 북한의 관점입니다. 북한의 입장입니다. 네. 그 진솔하게 사과했다는 것도 전해철 본인, 당신이 느끼는 것이지 그거를 일반화해서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원, 지금 민주당의 나름대로 입지가 공고한 국회의원으로서 네. 할 얘기가 아니다. 그렇죠. 자, 통지문 한 통에 놀아나는 문재인 정권 혹은 이걸 지켜보는 이 북한 입장에서는 셈법이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가 뭔가 통지문 하나 주니까 네. 얘들이 이렇게 반응해. 열심히 잘 호응하고 있군. 그럼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국회의원하고 정치인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북한을 바라보는데 전해철이라는 국회의원이 나름대로 순수하게 김정은을 개인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집권 여당 안에서 입지가 공고한 유력한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느끼는 바를 일반화시켜서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거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던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유력 정치인, 집권당의 유력 정치인으로서는 거의 이것도 막말에 가깝다. 집권 여당의 핵심 의원이 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민주당의 북한에 대한 생각을 잘 읽을 수 있는 발언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가능하겠네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네. 북한에게 무언가 잘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북한이라는 집단에 잘 보여서 그럼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네.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왜 대한민국의 국민이 총격으로 사망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 분노하거나 막 응징해야 한다 막 이런 답을 내놓지 않고 김정은의 사과가 진솔하다. 그러면 그냥 김정은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면 뭐 그냥 북에 가서 네. 뭐 북한에 있는 뭐 공산당이나 뭐 노동당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일을 하시든지 그게 아니라면 분노해야죠. 그러니까요. 조선노동당의 대한민국 지부라고 말씀을 드려도 좀 과하지 않는 표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대한민국에 있는 집권당이냐 아니면 북한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하신 대로 조선노동당의 무슨 위성정당쯤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까지 나오는 거는 민주당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다 북한을 두둔하거나 아니면 김정은의 입장에서 뭔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국민 절대 다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있다. 네. 더군다나 이 유가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도 아니 세월호 유가족만 유가족이고 지금 이 해수부 공무원의 유가족은 유가족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특히나 뭐 수학여행 가다가 그 사고가 난 거와 그렇죠.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것도 사고도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적의 공격으로 돌아가신 건데 그렇습니다. 동일선상에 놓을 수가 없는 건데 오히려 더 낮은 대우를 받는 게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정상 국가라면 그 총격을 가한 그 일대에 우리가 포격이나 미사일을 발사해서 박살을 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정상 국가죠. 네. 내 나라 국민을 지키겠다고 하는 강경한 의지, 그런 의지를 표명할 수 없는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전 국민에게 엄청나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망언자는 또 누굴까요? 자, 다음은 김병기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번에 걸쳐서 사과를 했고 이어서 재발 방지 대책을 통보했다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권 시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박왕자 씨 사건. 박왕자 씨가 금강산에 여행을 갔다가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민간인이었고 비무장 상태였던 사람에게 총격을 가해서 네. 무참하게 죽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네. 자,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금 10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똑같은 사건이 재발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재발 방지 대책이 있고 무엇이 진일보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도대체가 북한에 대해서 왜 진상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비판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김병기 국회의원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이와 같은 처참한 이런 참사를 당했다고 해도 당신은 사과를 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통보했으니까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김병기 의원은 네. 국가정보원에서 오래 근무했다고 자신이 그렇습니다. 네. 정보 관련된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 자체는 본인의 전문성이 제로라는 걸 여실히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전문성에 의심도 가지만 국가 전체의 안보에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자신이 민주당 안에서 있는 위치, 네.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민주당 수뇌부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래 정치를 할까에 네. 방점을 찍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죠. 그렇죠. 진짜 국가정보원에서 국가의 안위를 책임졌던 정말로 수뇌부 중에 한 명이었다면 지금 이와 같은 망발을 해서는 안 되겠죠. 거수기 역할 이외에 별로 하는 게 없어 보이는 그런 국회의원이네요. 지금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정상적 사고에서 핀트가 상당히 좀 벗어나 있습니다. 네. 이거를 교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청와대, 그리고 정부, 국정원, 네. 통일부, 국방부, 정부도 없죠.
당 내에서도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대표에 대해서 누가 거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집권당이 남북관계 문제를 다시 뭐 주도해서 뭘 해보겠다?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말이 안 되는 네.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망언자는 또 누굴까요? 뭐 이렇게 망언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네.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이 사태가 불행한 일이지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현재 남북관계는 정세현 이분의 말에 따르면 전화위복이 거론될 정도로 교착 상태에 있다라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들은 이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저 김정은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만약에 민주평통의 수석부의장이고 전에 통일부 장관까지 지냈다는 분이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관계를 일시적으로 단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이번에는 뭔가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의사표시 네. 대한민국을 죽임으로 몰고 갔던 이 사안에 대해서 통일 그 이전에 평화 그 이전에 네. 국가로서 뭔가 어떤 시그널, 사인 이런 거를 보내야 한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게 정세현 정도 되는 국가 원로 통일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지. 전화위복? 아니 전화위복이 지금 필요할 지경까지 남북관계를 끌고 온 당사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디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건 예. 너무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정세현 이분의 인식은 네. 과거부터 많이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좌편향 혹은 친북적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요. 그게 사람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3살 벌 여든까지 간다고 네네. 이분은 아마 죽을 때까지 네.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좀 더 심해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문제. 근데 제가 다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끝이 없습니다. 네, 무슨 뭐 릴레이 달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망언을 쏟아놓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는 이유가 네. 지금 현 정권이 이렇다는 겁니다. 네. 자, 다음은 유시민입니다. 망언 제조기라는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공장이죠. 공장이죠. 예,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안하다고 표시해온 거는 희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김정은을 계몽군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거의 미치지 않고는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요즘 유시민 씨를 보고 있노라면 이분 좀 이 정상적 사고에서 좀 벗어나 있다.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유시민 씨는 또 김정은에 대해서 혁신가라고 칭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뭔가 좀 변화하는 것 같다. 네.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김정은은 혁신가가 아닌가 이런 표현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더 나아가서 계몽군주, 계몽 국민을 잘 계도해서 나라를 잘 이끌 것 같은 뭐 이런 왕, 이런 군주로 표현한 겁니다. 네. 자, 유시민 당신은 북한에 가서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북한에 가서 사십시오. 네. 북한에 가서 잘 계몽받고 거기 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적어도 국민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할 수 없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네. 예, 유시민은 그냥 계몽군주 밑에 가서 같이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남은 여생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 3년 동안 유시민이라는 사람도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쓴소리를 못하고 계속해서 김정은을 칭송하는 이른바 이 망언, 대북 관련 망언 제조기 역할을 해왔단 말이죠. 네. 자, 이렇게 좌표를 설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현하고 앞으로 유시민 씨가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아주 냉정하게 하나에서 10까지 모두 다 솜솜히 뜯어서 비판의 칼날을 들겠습니다. 네. 끝까지 한번 싸워주시길. 자, 아이고 여러분 그리고-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묶어서 하겠습니다. 네. 김남국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 그리고 안민석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민주당입니다. 김남국은 친서 내용을 또 언급을 했는데 네. 남북이 주고받은 친서 중에 문재인과 김정은이 주고받은 친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적혀 있는데 네. 그걸 보고 남북 간 신뢰가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은 이해하고 죽은 국민의 입장은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그렇죠. 남북 간 신뢰가 만약에 느껴진다고 했으면 김남국 국회의원에게 묻겠습니다. 그 신뢰를 입증해 보시길. 당신은 무슨 근거로 신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신뢰 관계를 한번 입증해 보시라.
이렇게 요구하고 싶고 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게 더합니다. 이 양반은 2018년에 종전선언 결의문이 채택이 됐으면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북한에서 총을 쏴서 대한민국 군인을 죽이고 화형을 시켰는데 그 책임이 북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종전선언 결의문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야, 정말로 제가 좀 표현이 과했는데 그러니까요. 이 안민석 이분은 북한의 잘못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북한이 했죠. 북한이 했죠. 그러면 원인은 북한에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 국회가 종전선언 결의문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이건 무슨 망발이고 만원입니까? 그렇죠. 네. 자, 안민석 의원께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이런 사고로 죽임을 당했다고 했을 때 그때도 북한의 책임을 묻지 않고 여전히 내 탓이요 할 것입니까? 저는 안민석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은 그런 겁니다. 종전선언을 만약에 했는데 네.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그땐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종전선언에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서명의 주체도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국회에서 종전선언 결의문을 채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지나지 않다. 네. 이렇게 보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박 부장님 정말 최고예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에서 준비했습니다.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 번 더 반했는데요. 이 시크한 블랙이 이 평강에 있는 구전 녹삼과 구전 녹용에 그대로 그 패키지를 담은 듯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2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샴푸를 사용해 봤는데 탈모 샴푸 하면은 일단은 뻑뻑한 느낌도 있고 탈모 샴푸 하면은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두피가 개선되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건 당연하지만 일단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두피가 건강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하면 중요한 게 비오틴이라고 할 만큼 비오틴은 머리카락에 단백질을 생성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에 있는 90%를 차지하는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 비오틴의 성분을 가득 담은 샴푸, 그리고 이 샴푸에는 그런 성분뿐만 아니라 두피 활력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샴푸입니다. 이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 단독 특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탈모 샴푸를 쓰면 머리가 뻑뻑하시다고요. 그래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구전 탈모 증상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준비했는데요. 이 트리트먼트는 아무래도 트리트먼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윤기 아니겠습니까? 그 윤기를 생성시켜주는 동백꽃 추출물과 동백씨 오일을 가득 담았습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같이 드립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 진행입니다. 샴푸 2개, 트리트먼트 1개 더해서 69,900원, 2+1 구성으로 진행되는데요. 원래는 정가가 135,000원인데 48% 할인된 거의 반 가격이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 문자로 주문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결제 정보 바로 오실 겁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니까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으로 이 탈모 증상 완화 샴푸와 트리트먼트 함께 만나보시죠.